일단 오늘은 어, 메뉴판 위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좀 적극적인, 능동적인 실습에 앞서서 핀터레스트 디자인 디테일 분석하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핀터레스트에서 다양한 메뉴판들을 제가 검색해보고 좀 괜찮은 애들을 들고 와봤는데, 메뉴판이 다른 그 작업물들에 비해서는 예시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애들을 추려왔고요. 제가 검색한 검색어는 모던 레스토랑트 메뉴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것도 GPT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서 이거를 이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딱 등장을 했는데 이 디자인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지 각자 생각해보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한 개씩만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항목들을 색을 이용해서 위계를 나눈 점이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예찬님 말씀해 주실래요? 전체적인 여백의 밸런스가 그 비율에 맞춰서 총 3가지 정도 방법으로 사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되게 잘 사용된 것 같아요. 사실 메뉴판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에 비해서 좀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는 게 있고 해서 너무 창의적이고 막 색다른 디자인을 찾기는 어려운데 이런 좀 심플한 느낌의 메뉴판에서도 얻을 수 있는 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제이님이 잘 말씀해주신 부분이랑 유사한데 메뉴판에서 뭔가 영역 구분, 위계 구분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어떤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여기 적어놓은 모노크로매틱 그라데이션인 것 같아요. 뭐 메뉴판도 다양한 느낌의 메뉴판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뭐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카페, 바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같은 그런 톤이나 색상 선에서 약간의 명도나 아니면 채도 차이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를 줘서 이 그라데이션 상에서 몇 가지 컬러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영역 구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던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는 이런 디자인 팁이어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영역 구분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의 색감 리스트를 사용해 볼 수 있다. 인 거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꼭 메뉴판에서만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포스터나 아니면 카드 뉴스나 등등의 다른 기타 작업물들을 만들 때에도 뭔가 여백이 너무 과하다 싶을 때 혹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싶을 때에는 제가 저번에도 살짝은 다른 느낌을 설명했던 것 같기는 한데 더미 텍스트나 요소를 활용해보면 좋다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존코바님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하신 유튜버 분께서 만드신 영상의 일부인데 의미 없는 텍스트나 의미 없는 요소를 디자인적으로 좀 비어 보이는 듯한 느낌의 부분에 배치를 해서 거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균형감을 맞춰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한눈에 들어오진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자세하게 봤을 때에는 보이면 괜찮은 부분들 그런 것도 작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꼭 더미가 아니더라도 들어가는 요소를 뭔가 여백 중에서 너무 비어 보이는 부분에 배치해 볼 수 있겠다 정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하나하나 짚어볼 거는 아니고 영역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한번 훑고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색감을 이용해서 영역 구분을 전반적으로 했다면 이런 식으로 선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중간중간 배치해서 영역 구분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박스를 넣어서 그 박스 내에 메뉴들을 넣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에만 이렇게 박스를 넣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만 이런 식으로 영역 구분을 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선을 사용할 때도 이런 식으로 좀 폐쇄적으로 바깥에 네모를 두고 그 안에다가 선을 채워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개방형으로 열려 있게끔 선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후보들을 머리에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 디자인을 가져와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개씩만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뉴판을 이어서 배치해가지고 왼쪽 메뉴판이랑 오른쪽 메뉴판이랑 이렇게 그 일러스트가 이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참고하면 좋을 여백을 크게 쓰고 그 여백에 일러스트를 넣은 부분이 일단 제 눈에
일러스트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 특성상 벽에 붙여놓는 메뉴판이라서 저렇게 이어놓은 것 같은데 조금 글자들이 많은 와중에도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곡선이 많이 들어간 일러스트를 썼기 때문에 로고를 배치할 때도 조금 그 점을 유의해서 재밌게 배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예천님 말씀해 주실래요? 메뉴 길이나 그 설명 길이 같은 거를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각각 메뉴마다 가격을 좀 거리를 이격시켜서 좀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한 게 잘 푼 것 같아서 참고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말씀 잘 해주셨고 앞서 말한 것처럼 메뉴판이 좀 특성상 한눈에 어떤 걸 좀 참고해보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살아있는 그런 작업물이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가격과 그 메뉴 간의 그런 여백과 같은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뭐 폰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곡선을 활용한 부분 그리고 그 유택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러스트 관련된 부분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봤냐면 좀 감각적인, 감성적인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봤어요. 메뉴판을 만들 때 저는 아무래도 좀 다른 사진이나 그림 요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는 그런 작업물이다 보니까 폰트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폰트 선택을 할 때 이 포스팅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이 포스팅에 들어있는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그런 폰트들이 있었는데 모든 폰트들이 약간 제가 느낌 있는 감성적인 그런 레스토랑 갔을 때 메뉴판에서 봤던 그런 폰트들이었던 것 같아서 이런 것들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고딕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거는 뒤에서도 한번 다시 언급을 할 건데 감각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가격 표기 방식을 변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 3,000원이라면 3.0이라고 적든지 뭐 13,000원이면 13.0이라고 적던지 이런 식으로 간소화해서 적는 방식을 활용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여백과 적절한 위계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저희가 좀 이런 되게 큼직한 여백 같은 경우에는 쉽게 시도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행간 자체를 너무 착착 붙여놓지 않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균형감 있게 잘 만든 것 같아서 여기 경우에도 여백이 사실상 이 설명을 빼면은 여기 제목 이름명이랑 그 다음에 여기 가격이랑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한 여백을 시도를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메뉴판 레이아웃으로 넘어갈 건데 넘어가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네, 딱히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메뉴판 디자인은 다른 작업물들과 다르게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메뉴판은 다른 디자인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요. 그래서 메뉴 이름, 가격, 설명, 이미지 등등등 정말 많은 정보가 한 페이지에 담긴다든지 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정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메뉴의 개수나 카테고리에 따라서 최적의 배치를 찾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매번 뭐 메뉴 개수가 같은 것도 아니고 카테고리 개수가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획안에 따라서 항상 매번 좀 바꿔서 배치를 해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테고리별로 영역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최적의 레이아웃을 찾는 것이 어려운데 저는 메뉴판 레이아웃도 마찬가지로 덩어리화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하면 물론 다른 작업물에 비해 어려울 수 있더라도 어쨌든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덩어리화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여기 제가 작성해 놓은 기획안을 본인이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것 같은 레이아웃 레퍼런스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5가지 후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나마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거를 골라서 보낼 것 같은지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결정되신 분들은 한 분씩 먼저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디자인이나 스타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 용도로 보내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디자인이나 스타일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가 만약에 실제로 보냈으면은 보통은 스타일을 골라서 보낼 거라서 맨 왼쪽 위에 초록 색깔 보낼 건데 레이아웃으로 보면은 왼쪽 밑에 있는 주황 색깔을 보낼 것 같아요. 이유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디저트 메뉴가 10개고 커피 메뉴, 음료 메뉴 합쳐서 11개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합치면 11개라서 2줄 구성으로 해서 배치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왼쪽 밑에 거로 했습니다. 디자인 레퍼런스랑 레이아웃 레퍼런스 둘 다 말씀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왼쪽 위랑 왼쪽 아래 거 둘 다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왼쪽 위는 어떤 부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왼쪽 위에서 참고할 거는 사실 왼쪽 아래랑 비슷하긴 한데 그냥 둘 다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고른 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디저트 메뉴든 커피 메뉴든 음료 메뉴든 해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골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이님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클라이언트한테 보낸다면 왼쪽 위, 왼쪽 아래 보낼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왼쪽 위에 게 가장 적합한 것 같고 디자인 스타일을 무시하고 봐도 이게 레이아웃을 짤 때 보면 디저트 메뉴, 커피 메뉴, 음료 메뉴 있는데 디저트 메뉴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도 하고 아마 중점을 두는 카페인 것 같고 디저트 메뉴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왼쪽 위에 있는 메뉴판인 것 같아서 저는 왼쪽 위에 있는 보낼 것 같습니다. 다들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번에 그 레퍼런스 찾는 거 이 실습은 정답을 정해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다양하게 들고 왔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그렇게 해봤고요. 좀 정석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덩어리화를 하고 직접 레이아웃 스케치를 해보는 순서대로 일단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레이아웃을 그려보세요. 였었어가지고 일단 덩어리화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일단 디저트랑 커피랑 음료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되게 쉽죠. 그냥 각각을 덩어리화를 하면 되겠고요. 심지어는 여기서 뭐 사진이나 아니면 그림 같은 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텍스트만 들어가면 돼서 단순하게 이렇게 덩어리화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각 덩어리의 모양이나 크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기라는 점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왜 적어놨냐면 일단 첫 번째로 메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업물들에 있는 텍스트와는 다르게 2단, 3단으로 보통 배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저트 메뉴 같은 경우에 지금 10가지나 있기 때문에 얘를 세로로 10개 이렇게 배치를 해도 되지만 5개, 5개씩 끊어서 2단으로 배치를 해도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가능 세계가 있다는 거를 유념해 두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메뉴명과 가격의 배치 그리고 메뉴명과 가격 간 간격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초코 브라우니가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카페 메뉴판을 보면 오른쪽에 가격이 배치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너무 메뉴가 많거나 좀 배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얘를 뭐 아래로 내려서 초코 브라우니 5,500원으로 할 수도 있겠죠. 요 덩어리가. 그다음에 메뉴명과 가격 간 간격, 여백을 말하는 건데 아까 예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뉴명과 가격 안에 간격이 좁을 수도 있고 완전히 확 띄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덩어리의 크기가 가로로 길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랑 크기가 굉장히 천차만별로 약간 젤리처럼 바뀔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메뉴판에 있어서는. 그래서 덩어리의 모양 크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고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메뉴판 규격에 맞게 덩어리 형태를 변형해보면서 배치해보기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여기다가 세로 A4 사이즈 메뉴판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세로로 긴 형태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그냥 여기에서 얘는 탈락이라고 봐도 되죠. 아무튼 규격에 맞게끔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만들면서 사실 더더욱 느낄 수 있는데 만약에 얘를 너무 이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10개, 6개, 5개니까 이렇게 길게 배치해보자 하고 여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한 이쯤 와서 망했다 싶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규격을 생각하면서 배치를 하자라는 거고, 제가 예시로 만들어본 그 레이아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는 이 디저트 메뉴랑 커피 메뉴랑 음료 메뉴에서 가격이랑 이름 간 간격을 다소 좁게 너무 넓지는 않게 배치를 해서 좀 길쭉하게 만든 다음에 이 디저트 메뉴는 왼쪽에 뭐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얘를 오른쪽에 배치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럼 얘랑 비슷하니까 비슷한 그런 세로 길이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거는 얘가 이제 10개니까 5개, 5개씩 끊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단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렇게 좌우로 병렬적으로 커피랑 뭐 음료를 배치할 수 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배치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레이아웃을 짰고요. 아무튼 이 핵심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저라면 어떤 걸 보낼 것 같냐면 저는 요 1번이래. 요 왼쪽 아래나 아니면 요거를 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정답은 아니긴 한데 저는 레이아웃 레퍼런스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변형을 할 수만 있는 그런 레퍼런스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제가 생각한 이 2가지 레이아웃으로 변형하기 가장 편한 거는 얘랑 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지금 보면은 카테고리가 4개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여기는 카테고리 하나 정도 없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좀 이렇게 길게 늘려서 10가지 적으면 되겠죠. 얘는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던 이 레이아웃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얘를 골랐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이 박스 하나 없애고 얘 좀 느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박스 2개 없애고 얘를 좀 느리기만 하면 되니까 얘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의견이 다를 수 있긴 한데 저는 이 왼쪽 위에 있는 얘를 선택하지는 않은 이유는 일단 저희가 지금 제작해야 되는 메뉴판 사이즈가 A4 사이즈라고 했었고요. A4 사이즈 세로로 되어 있는 A4 사이즈 메뉴판이기 때문에 세로로 어느 정도 덩어리감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3단으로 배치를 해버리게 되면은 10개, 5개, 6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당연히 그 행간 조절을 해서 여백을 띄워서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뭔가 디자인이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을 것 같아서 여백이 좀 과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뉴판 레이아웃을 직접 그려보기 하는 실습인데요. 오른쪽에 제가 적어놓은 기획안을 보고 뭐 이렇게 사진 적혀있는 것도 다 참고를 해서 적절한 레이아웃을 지난 시간처럼 한번 그려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올리신 순서대로 얘기해보는 걸로 할게요. 다들 보내주셔서 한 번씩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태님 먼저 설명해 주실래요? 이제 간단하게만 하면 뭔가를 볼 때 시선이 F자의 흐름으로 가잖아요. 맨 위에 왼쪽 상단에서 시작해서 우상단이랑 좌하단으로 이렇게 고려했을 때 메뉴 4개를 사진으로 배치해달라는 게 강조되어야 되고 그 사진이 아무래도 글보다 눈에 띄니까 그 사진을 배치하고 나머지 메뉴들을 밑에 구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이님이요. 저는 이 가게가 덮밥을 메인 메뉴로 밀고 가는 것 같아서 맨 위에 보기 좋게 그냥 순차적으로 덮밥 배치했고 나머지 면 메뉴는 밑으로 텍스트 내리고 사이드 메뉴가 2개밖에 없어서 공간이 좀 남는 건 요소로 했습니다. 예천님은 제가 여기다가 그냥 A4 사이즈라고 해서 가로로 배치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하면 되나요? 먼저 그 이미지가 있는 4개 메뉴가 이거는 그냥 클라이언트 대화가 없어가지고 조금 자유롭게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4개의 메뉴를 좀 많이 강조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메뉴의 위에다가 추천 메뉴라고 적어놓고 메인 메뉴 6개는 오른쪽으로 빼고 사이드 메뉴는 메인 메뉴 옆에 넣고 세로 형식으로 하실 것 같아서 가로 형식으로 해봤는데 일본 느낌 레스토랑이니까 그런 거에 맞춘 일러스트 느낌이 들어가면은
일본 느낌이 좀 많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메인 메뉴 옆에 오른쪽 부분에는 일본풍 느낌이 나는 거에다가 그 사이드 메뉴도 검은색이랑 흰색 대조한 거 이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메뉴가 다 잘 보일 것 같아서 좀 새로운 느낌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너무 잘 해주셨고,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여백을 되게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여백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뭔가 일러스트나 아니면은 뭐 로고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백 남겨두신 점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일단 여기서는 메인 메뉴랑 사이드 메뉴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누기보다는 하신 것처럼 1, 2, 3, 4 같은 경우는 음식 사진과 함께 강조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따로 하나의 덩어리로 묶는 게 나을 것 같죠. 그래서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건데 얘를 조금 더 구체화를 해서 시각화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사진과 함께 그 메뉴 이름이나 아니면 가격을 같이 넣게 되는 상황에서 사진을 왼쪽에 넣고 그 다음에 이름이랑 가격을 오른쪽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사진을 위에 넣고 그 아래쪽에 병렬적으로 메뉴랑 가격명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좀 가로로 길어지거나 아니면 세로로 길어져서 조금 정사각형이나 원 형태의 그런 덩어리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잘 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이름이랑 가격이랑 해가지고 쭉 줄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먼저 잡은 상태에서 이제 배치를 해볼 건데 물론 이렇게는 절대로 안 하시겠지만 만약에 그 위에 이제 강조해야 되는 메뉴들을 이렇게 길쭉하게 배치를 해버리면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4 사이즈 규격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2단으로 배치를 했고요. 앞서 보여주신 예시들이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2단으로 배치를 하고 저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백은 안 생기겠죠? 근데 그냥 기획안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로고나 뭘 넣어달라는 얘기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고 만약에 뭘 넣어주세요 라고 하던지 아니면 내가 느끼기에 좀 여백이 있으면 더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앞서 보여주신 예시들처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덩어리 이 동글동글한 덩어리들을 이렇게 가로로 4개를 배치를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 얘네랑 얘네를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해주신 배치 중에서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이 메인 메뉴 같은 경우에는 좀 여백이 너무 많아지고 사이드 메뉴는 좁아지는데 얘랑 얘가 둘 다 좀 줄글 형태의 사진이 없는 그런 특성이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메인 메뉴 5번부터 10번까지의 가격과 이름 간 여백이 너무 넓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덩어리들의 모양이나 크기를 변형할 때 물론 자유롭게 변형하는 것은 좋기는 하나 그 안에 여백이 얼마나 될지 등등의 것들도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 막 네. 반박은 아닌데 네. 저는 그래서 밑에 로고를 배치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보면은 5번부터 10번까지 6개의 메뉴인데 그거를 좌 3개, 우 3개로 나뉘면은 그게 오히려 한 번에 쭉 읽을 수 있는 거를 굳이 2번 나눠서 읽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 사이드 메뉴 밑에 빈 공간을 로고나 요소로 오히려 비게 놔둬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얘네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유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랑 이거를 둘 다 좀 좁게 가로로 배치를 한 다음에 빈 부분 여백에 뭔가 더 배치를 하는 것도 이 여백을 너무 늘리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뒤에 하나의 실습이 더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푸드 메뉴 디자이너라고 해서 제가 지금 GPT에다가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본 얘가 있는데 얘한테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을 짜야 할지 물어보면은 되게 그 후보들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거 할 때 꼭 규격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마지막에 텍스트를 통해 시각화해줘라고 하면은 오류 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활용해서 시각화를 해주거든요. 근데 얘가 항상 정답은 아니고 약간 좀 팀원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느낌으로다가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시해주는 것들 중에서 따갈 것들도 있기도 하고 얘가 이것만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는지 설명까지 해주니까 이 중에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 및 스타일 추천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고정해놨으니까, 사이드바에 고정해놨으니까 메뉴 만들 때 어려우시면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메뉴명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덩어리 동그라미 표시로 표현하면 되니까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 구성하면 좋을 것 같은지 한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려서 이것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명이랑 슬로건이 중앙에 들어가고 또 와이파이 정보가 하단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는 중앙 정렬로 하되 그 1인 1메뉴는 또 나름 중요한 것 같아서 좌측 정렬로 했고 지금 보니까 사진 들어갈 걸 너무 고려 안 하고 레이아웃을 짠 것 같긴 한데 시그니처 드링크를 가장 중앙에 배치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끼리 묶어서 배치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유택님 얘기해 주실래요? 근데 내용이 완전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느낌이 명확해서 그대로는 거의 한 가지 디자인밖에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위아래가 이미 고정되어 있어서 가운데 있는 행을 써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이게 그 사진이랑 글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메뉴판 읽을 때 세로로 읽잖아요. 그 칵테일 5개 그리고 시그니처 드링크 10개를 두 줄로 하고 웜 드링크랑 하고 스위트 트리트랑 에피타이저 2개 섞어서 이런 식으로 배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예춘이까지 들어보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먼저 메뉴판에 이미지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제가 메뉴판을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전부 다 사진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다른 음료 칵테일바 특성상 음료는 되게 길쭉하게 생겼을 거잖아요. 근데 또 밑에 4번, 5번 항목으로 가면은 사실 가로로 된 이미지가 더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왼쪽에 크게 위에 제목을 적어놓는데 1번, 2번 칵테일부터 시그니처랑 그리고 웜 드링크까지는 세로로 해가지고 모듈을 저런 식으로 짜고 그리고 오른쪽에 들어가는 그 디저트 부분 쪽은 바로 메뉴로 들어가서 짜는 것이 좀 더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두 가지로 좀 모듈을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봤고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 중요하거나 이게 메뉴판에서 좀 위계가 좀 낮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에피타이저 밑에 하단 부분에다가 넣는 걸로 생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잘 얘기해 주셨고요. 다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해주신 부분도 있고 다르게 해주신 부분도 있는데 크게 유택님이랑 예천님께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예천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유택님은 마지막에 스위츠랑 에피타이저에 있어서 어떻게 배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 그 모듈을 두 가지로 나눠서 저 되게 이상하게 들었거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음료 메뉴들이기도 하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주들이기 때문에 모듈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가 3대 4인 비율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얘네는 나머지 애들과 다르게 4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대2로 배치를 해주시고 그 아래 에피타이저 배치하신 것도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텍스트 같은 경우에 좀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한 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이님 아이디어도 되게 좋았는데요. 제이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1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두어서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1, 3번을 위아래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전 들으면서 1, 3번을 사실 합치게 되면 이게 10가지고 4, 5번을 합치게 되면 6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의 차이가 나게 된다면 사실 메뉴 간 간격에 있어서 여백에 있어서도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를 좀 활용을 해서 얘를 여기에 남는 여백에다가 넣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여백을 두되 여기에 빈 공간이 분명히 충분히 생길 거기 때문에 여기는 6가지밖에 메뉴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텍스트들을 배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아이디어 모두 활용해 볼 수 있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카페를 따로 바꾸고 메뉴 구성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가져온 거고요. 이렇게 좀 메뉴가 좀 많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사진까지 추가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덩어리화를 해서 배치를 해볼 수 있는지 연습을 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본 실습이고요. 미니 실습 2가지 가져왔는데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메뉴판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1번 일단 먼저 보고 이 메뉴판의 완성도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R이랑 L 간격을 좀 더, 이게 그 뭐지? 왼쪽에 있는 메뉴랑 오른쪽에 있는 간격을 더 띄우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정답을 얘기해 주셨고요. 요거는 되게 단순한 뭔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 그 제이님께서도 뭔가 이상해가지고 여쭤보셨고 이태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여백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있어요. 오른쪽이 사실 완성된 그 미켄에 있던 잘 만들어진 예시였고 얘를 제가 직접 이상하게 변형을 해서 만든 게 왼쪽인데 왼쪽처럼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가장 긴 메뉴명이랑 가장 긴 가격을 기준으로 배치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덩어리 잘 잡아놓고 배치 어디에다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잘 결정을 하는데 디테일하게 이런 메뉴들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가장 첫 번째로 시작하는 메뉴랑 가장 첫 번째 가격들을 적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1.5, 2.3 이거 적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적고 시작을 하면 이 정도 여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나머지도 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고 적다 보면은 갑자기 좀 긴 이름의 메뉴명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얘는 좀 여백이 좁아지죠. 근데 마지막에 얘를 체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제출을 하게 돼버리면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메뉴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그 처음에 그 작업을 시작할 때 가장 긴 이름부터 배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보면 우디스 수제 치즈케이크부터 시작해서 당근 케이크, 뭐 앙버터 이렇게 짧은 메뉴명들도 등장을 하는데 배치를 할 때 다른 것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우디스 수제 치즈케이크라고 해서 가장 긴 메뉴명부터 배치를 해서 이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름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텍스트 수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정도로 그 가장 긴 메뉴명부터 배치하는 것이 그 여백이나 정렬 맞추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표기 팁인데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3.0, 4.5와 같이 점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게 좀 감각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심플한 느낌이 들어서 좋은 부분도 있는데 추가로 가격을 기재할 때 소비자가 돈을 써야 한다는 상식을 상기시키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어떤 심리학적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약간 TMI일 수 있지만 첨언을 하자면 메뉴 이름과 가격을 점선이나 실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권장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메리카노 가격이 있을 때 얘를 실선이나 점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메뉴를 사기 위해서 이만큼의 돈을 써야 하는구나가 상기되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따로 디렉션이 없거나 요구사항이 그닥 구체적이지 않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가격을 변형을 해서 작성을 하고 실선이나 점선을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실습인데 좀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메뉴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완성도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보인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뉴 저거 왼쪽 정렬하고 그 사이 간격 띄어야 될 것. 어디 말씀하신 걸까요? 왼쪽 위에 ME 엔터 NU. ME 엔터 메뉴요? 그러니까 ME 엔터 NU제 있는 왼쪽 상단에 커다랗게 돼 있는 사각형. 거기 자간을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자간 띄우고 얘도 좌측 정렬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뭔가 보면서 이렇게 복잡한 느낌이 들지 했는데 선들이랑 그 선 사이에 여백이 일단 일정하지가 않고 그런데 이거를 선을 이용해서 영역을 구분짓는 거에 있어서 선이라는 요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답 얘기해 주셔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되게 기본적이고 항상 지켜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메뉴판을 만들다 보면은 너무 애초에 요소들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체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시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이드라인을 유지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활용했는데 선이 뭔가 구분을 짓거나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죠.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요소들을 배치해야 완성도 높은 메뉴판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제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핀터레스트 통해서 다양한 2단 메뉴판들을 확인해보고 여백을 어떻게 맞췄는지 보기도 했는데 좀 독특하거나 감각적인 느낌의 메뉴판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좀 그 틀을 지켜서 정석적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메뉴판을 만든다면 좌우 여백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을 1순위로 생각하면 여백을 맞추는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2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대칭을 맞춰서 가장 중앙에 중앙선을 그리고 양 옆에다가 요소를 배치했습니다. 다른 예시들을 보더라도 좌우 여백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어서 꼭 반드시 2단 그 메뉴판을 만들 때에는 여백을 내가 기준을 설정을 하고 기준선을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느냐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기본적인 부분이긴 한데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메뉴판 관련 실습 수업 끝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